안녕하십니까? 오늘 딥러닝을 활용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MVPY 팀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연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의 핵심이 되는 기법 두 가지, 쏨과 GA에 대해 개념, 장점, 그리고 연구에서의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론 펀드 군집 투자 기법의 유용성 검증을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모펀드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선 4개의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평소 펀드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222.8조 원은 2007년의 공모펀드 순자산 총액이고, 274.4조 원은 2020년의 공모펀드 순자산 총액입니다. 즉, 공모펀드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순자산 총액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셈입니다. 이에 반해 사모펀드는 동기간 95.7조 원에서 442.7조 원으로 순자산 총액이 3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모펀드의 순자산 유출입을 살펴보면 이러한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전통적 형태의 일반 공모펀드는 2009년부터 꾸준히 순자산이 유출되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 ETF는 지속적으로 순자산 유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는 일반 공모펀드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듣고 보면 공모펀드를 ETF 위주로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ETF 시장은 아직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기엔 단기적 활용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ETF의 상품 유형별 비중이나 거래 대금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시장과 비교해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선진 시장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공모펀드가 중장기 투자 수단으로서 활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ETF 일변도의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니즈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미국에서 신규로 상장된 ETF를 살펴보면 자산 규모 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ETF는 대부분 하락 방어형 액티브 ETF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시장의 니즈가 하방 위험 해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70% 이상 지수와의 상관 계수를 유지하고 운용 내역을 매일 공개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해 미국과 달리 자유로운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반 공모펀드가 부진하고 ETF는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하방 위험 해지라는 시장 니즈를 국내 액티브 ETF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군집 투자 기법을 연구해 하방 위험을 해지하는 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했습니다. 연구는 크게 4단계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펀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래스 병합, 모펀드 제외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쏨을 활용해 1,400여 개의 펀드를 20개의 군집으로 묶고 미래에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군집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군집에 대해선 GA를 활용해 펀드별 최적 투자 비중을 탐색했습니다. 그 이후 동일 비중 전략, 코스피 지수와의 성과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과거 정보에 기반하여 성과가 좋을 법한 펀드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채택하여 12개월간의 데이터를 학습해 쏨으로 군집화하고 그 중에서도 선별된 군집에 대해 GA로 최적 투자 비중을 탐색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최적 투자 전략을 갖고 직후 3개월간 투자 성과를 추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연구 배경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저희가 사용한 기법 쏨과 GA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쏨은 차원 축소와 군집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말해 고차원 데이터의 개체가 차원 축소를 통해 저차원 격자에 들어가고 이때 고차원 공간에서의 유사도가 저차원 격자에서도 최대한 보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군집화 알고리즘에 비해 쏨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데 용이하고 이상치에도 매우 강건한 군집화 능력을 보입니다. 이에 더해 쏨은 시각화의 강점이 있으며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한 독립성, 분포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점을 지닌 쏨을 활용해 1,400여 개의 펀드를 유사한 성질을 지닌 펀드끼리 군집화하고자 했습니다. 군집화 과정에서 저희가 가정한 것은 동일 군집 내의 펀드는 유사한 성질을 지녔으므로 미래에 유사한 성과를 보일 것이다 였습니다. 따라서 펀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30개의 변수를 쏨에 투입해 펀드 성과의 관점에서 군집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0개의 투입 변수는 기본 정보, 위험 성과 지표, 팩터 노출도, 액티브니스, 투자 자산 비중 5가지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목록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쏨의 결과물로서 도출되는 군집의 개수는 사람이 직접 지정해줘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쏨의 U 매트릭스 구조를 활용하는 기법이 주목받고 있고, 따라서 저희는 시각화 처리 기법의 일종인 워터쉐드 기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최적 군집 개수가 20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쏨을 통해 20개의 펀드 군집이 도출된 이후에는 이 중 어떤 군집이 미래에 좋은 성과를 낼 군집인지 특정한 기준으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T 플러스 1기의 1개월 샤프 지수를 좋은 군집을 선별하는 프록시로서 사용했고, 트레이닝 기간의 마지막 달은 T 플러스 1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월의 프록시 값은 결측치로 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1개월간의 프록시 평균값이 높은 순으로 군집을 정렬하고 12번째 달 기준으로 상위 군집에 속한 펀드들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12번째 달에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이후엔 이 투자 대상들에 대한 최적 투자 비중을 GA로 탐색했습니다. 다음은 G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A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이때 유전 법칙 원리를 이용하여 해를 탐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선택, 교배, 돌연변이와 같은 연산을 통해 해 탐색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GA가 최적해를 탐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GA상에서는 탐색하고자 하는 해의 후보들을 이진 문자열 형태로 인식합니다. 이 문자열을 적합도 함수로 표현한 목적 함수에 대입하여 얻은 값을 적합도라고 하는데, GA는 이 값이 최대가 되는 해를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 교배, 돌연변이의 연산을 진행합니다. GA는 목적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잡한 비선형 문제에 대해서도 최적해 탐색을 우수하게 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강건성, 효율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소해가 아닌 전역해를 찾기 때문에 GA의 결과로 보고된 최적해가 실제 최적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점을 지닌 GA를 활용해 본 연구의 목적이었던 하방 위험 해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방 위험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함수 설정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CLPM이라는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CLPM이 LPM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기 때문에 LPM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LPM은 목표 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만 리스크로 측정하는 지표이고,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PM은 투자자별 하방 위험 민감도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CLPM은 이러한 LPM의 특징에 더하여 자산 수익률 간의 공동 움직임까지 포착하기 때문에 자산 간의 분산 효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LPM과 CLPM의 식을 보면 0 또는 목표 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 중 더 큰 값을 시그마로 모두 합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값을 합산할 때 n제곱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목표 수익률을 하회하는 값에 대한 가중치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n이 2인 위험 기피자의 경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CLPM식을 보면 가장 우측에 다른 자산의 수익률 RJ와 관련된 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CLPM은 자산 수익률 간의 공동 움직임까지 고려하는 지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CLPM이 들어간 효용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펀드들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 하방 위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저희의 연구 목적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비교 포트폴리오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트레이닝 기간 마지막 달에 수정 샤프 지수가 가장 높은 30개의 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두 번째로 쏨과 GA를 시행하지만 GA의 목적 함수를 수정 샤프 지수 최대화로 둔 포트폴리오. 세 번째로 쏨과 GA를 시행하고 GA의 목적 함수를 CLPM 효용 함수 최대화로 둔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는 세 번째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다른 포트폴리오에 비해 우월한지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15개의 윈도우가 생성되었고, 각 윈도우별로 쏨을 통해 20개의 군집을 도출했습니다. 펀드 군집 지도에서 색깔이 다르면 다른 군집이고, 이때 색깔이 비슷할수록 성질이 비슷한 펀드 군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과 초록색의 펀드 군집은 성질이 매우 차이 나지만, 연두색과 초록색은 다른 군집이면서도 성질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각화의 강점을 지닌 쏨을 활용함으로써 펀드 군집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윈도우별 20개의 군집 중 T 플러스 1기의 1개월 샤프 지수, 즉 프록시의 평균값이 높은 펀드 군집을 선별해냈습니다. 각 윈도우별로 초록색으로 칠해진 펀드 군집이 미래에 유망하다고 판단되어 투자하기로 결정한 펀드 군집입니다. 윈도우 5, 6, 9처럼 작은 군집이 성과 우수 군집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고, 윈도우 7, 8처럼 상위 군집에 천여 개의 펀드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1000개의 펀드에 모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52주 수정 샤프 지수 기준 30개만 선별한 뒤 이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각 윈도우별로 최소 6개, 최대 206개, 평균 58.8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펀드들을 투자 대상으로 결정한 뒤에는 GA 최적화를 통해 펀드별 최적 투자 비중을 탐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1의 펀드별 최적 투자 비중 그래프를 살펴보면 목적 함수가 수정 샤프 지수 최대화인 경우와 CLPM 효용 함수 최대화인 경우에 펀드별 투자 비중이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윈도우인 윈도우 15에서도 목적 함수를 달리했을 때 펀드별 투자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이를 통해 GA 목적 함수로서 하방 위험과 총 위험 중 어느 것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가 달라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간 중 포트폴리오별 누적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포트폴리오가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펀드 군집 투자 기법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전체 기간에서 벤치마크 대비 우월한 성과를 보였으며, 둘째로 세 번의 코스피 하락장에서 모두 하방 위험 해지가 이뤄졌고, 셋째로 상승장에서 벤치마크 대비 가파른 수익률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저희가 펀드 군집 투자 기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기 전까지 주식형 공모펀드는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펀드 분산 투자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적절한 선별 과정만 거친다면 공모펀드가 여전히 유효한 투자 자산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펀드 군집 투자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 개발될 경우 점진적으로 일반 공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하락장에서의 수익률 방어 능력은 펀드 시장으로의 중장기 자금 유입을 늘릴 것입니다. 회색 음영으로 처리된 3개의 구간은 각각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코스피 하락장입니다. 이 세 구간에서 펀드 군집 투자 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는 모두 하방 위험을 어느 정도 해지해냈습니다. 따라서 펀드 군집 투자 기법을 활용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하방 위험을 기피하는 기관 투자자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의 중장기 자금이 해당 상품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승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세로 볼 때 개인 투자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비투 열풍이 불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주식 직접 투자만을 고수한다면 막대한 자본금을 갖춘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 밀려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펀드 군집 투자 기법이 상승장에서 벤치마크 못지않은 수익률을 보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해 투자자 맞춤형 간접 상품을 개발하고 매입을 유도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